안녕하세요. 재무금융 박사과정의 오승훈입니다.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논문이 그 KBR이라고 하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한국경영학회 그 학술지 등재를 목표로 어, 준비 중인 게 있는데요. 이제 본 K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 사례 이제 관련된 연구들을 실는데 그 일종의 이제 좀 질적 연구들이 많이 실리는 편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논문 소개시켜 드리는 어, 제가 준비한 거는 그 코로나19가 한국 회사채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작년 2020년에 코로나19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3월을 전후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큰 폭으로 이제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회사채 시장에도 큰 영향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신용경색이 있었고, 신용경색 이후에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거의 원인이 이제 최초 시작은 코로나19였지만 이 중간에 전이되는데 가교 역할을 했던 게 우리나라의 그 ELS였거든요. 제가 이제 이 사례 연구로 제시하는 게 어떤 그 금융시장의 샥을 우리나라로 전이해왔었던 ELS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관련해서 이후에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의 지속성에 대해서 보여줬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자 합니다. 초록을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이 초록에 제가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본 사례 연구는 2020년 3월에 발생한 한국 회사채 시장 신용경색의 원인과 신용경색 이후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 먼저 신용연기증권이라고 하는 ELS와 같은 파생결합 증권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용경색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 ELS의 동적 해지가 갖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회사채 시장의 신용경색을 전후하여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신용등급별 특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회사채 신용경색 이후 신용 스프레드의 변동에 대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점과 비교한 결과 2020년 코로나19 위기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사례는 금융투자회사가 이제 금융투자회사라고 하면 이제 증권회사를 말합니다. 그런 증권회사가 ELS와 같은 파생결합 증권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그림 문자의 사용 동기와 실행 과정상의 이슈 및 해결 방안을 토론하는데 유익한 소재를 제공한다. 또한 회사채 시장의 신용경색 이후 신용 스프레드 변동의 특성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으로서 각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제 목차를 보시면 왼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제 먼저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연구 검토를 보여줄 거고요. 세 번째로 ELS에 의한 금융시장 충격과 회사채 시장 신용경색 전이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이제 결론을 얘기할 거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티칭 위에 사례 연구, 그 KBR 사례 연구고 이게 경영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티칭 노츠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시놉시스 그리고 포인트 그리고 어사이먼트 퀘스천과 분석입니다. 먼저 이제 서론을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그 2020년 3월 달에
유가가 먼저 급락하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이후에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그런데 인제 그 와중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회사채 시장의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거의 모든 것이 인제 파생결합증권의 그 해지 운용에 의한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 원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제 이와 관련하여 이제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윤선준, 정재훈 이 두 분이 2018년도에 낸 논문에 ES가 그 동적 델타 해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완전한 해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 2017년도 그 정유시장연구원의 이호석 연구원도 이와 비슷한 연구를 제시했었습니다. 특히 그 ELS나 DLS와 같은 파생결합 증권이 그 크레딧 채권을 많이 담고 있음을 이제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성태경 인분의 이제 글에 의하면 이제 ELS가 가지고 있는 동적 델타 해지의 위험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성태경 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원금 비보장형 ELS의 대고객 수익 상황 조건에 따른 증권사의 가격 델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ELS는 기초자산 가격 변화 조건에 따라서 상황 구조가 달라지므로 증권사 입장에서 ELS의 가격과 델타가 발행 이후 만기 시점까지 현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기초자산 가격 변화에 대응하여 델타를 지속적으로 해지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시장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리아 부분에서 델타의 급격한 상승으로 해지 비용이 증가하고 델타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여 감마 등 민감도 지표의 수준과 방향성에 큰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제 또 다른 선행 연구를 살펴보는데 이거는 그 우리 학교 이항용 교수님의 논문인데 그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 등급별로 신용 스프레드의 지속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트리플 A 등급부터 뭐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신용 등급별로 신용 스프레드가 그 지속되는 기간이 다르더라라는 게 이제 이분들 연구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각 회사채의 신용 등급별로 신용 스프레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2008년 금융위기 시점에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제 이 세 번째 본문은 그에 대한 이제 본론 내용이고요. 네 번째 그 연장선에서 이제 회사채 신용 경색 이후에 그 신용 스프레드 변화 과정을 보니까 재밌게도 인제 실제로 이들 그 트리플 A 등급부터 먼저 이제 회복이 되고 그다음 등급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빨리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같은 패턴을 보였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2020년이 2008년보다 좀 빨랐는데 빠르게 그 축소가 됐는데 이는 인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시사점들이 있는데 위기 이후에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가 등급별로 빠르게 회복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기업 재무자 관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유동성 경색과 인제 신용 경색이 왔을 때 빨리 자금 조달을 하려고 이제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인제 무리하게 조달에 나서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정부 정책 지원을 좀 기다렸다가
그 신용등급별 신용 스프레드가 이제 축소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서 조달에 나서도 늦지 않고 오히려 이제 조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사점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상 현재까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우리 자산시장에 특히 인제 ELS와 회사채 시장 이 두 개에 포커싱돼서 연구하고 있는 사례 연구를 소개해 드렸고요. 어 인제 이거는 제가 올해 그 학기 말에 좀 학기 말 이전까지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